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팀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과학을 가르치는 김기범 선생님. 제가 작년 12월 26일부터 일하고 이제 원장이 됐고 그때부터 안산에 2년을 내려서 1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입시 반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훈련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겨울방학이거든요. 겨울방학이 길고 그리고 올라갈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학생들이 여름에는 이제 한번 시험 치고 한번 이제 퍼지거든요. 학생들이 거의 전국에 다 그래요. 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좀 마음을 좀 다잡고 공부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좀 도와주는 게 아무래도 좀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윈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 노력해서 빨리빨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고요, 8년 전에 저는 사진 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자연과학대 자연과학부를 입학해서 학부제라고 하는 거지. 과학 4과목을 2학년 때까지 다 전공하고 다시 시험을 쳐서 우리 학생들끼리 시험 쳐서 이제 자기 주전공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부 3.7대1의 경쟁이 있고 생명과학부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으로 보면 뭐 유명한 학원 이제 강남 하이파고 이런 데는 클리반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또는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 과학 또는 과학 문술 수업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1년에 한 5만 킬로 정도 합니다. 차를 그렇게 진행이 있었고요. 올해 2만 킬로 정도 갔습니다. 올해는 이제 안산에 있다고 제가 주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차가 많이 쉬었죠. 일단 학습 전략 가이드라인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아무래도 오늘이 이제 예비 고1, 2에 대한 입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예비 고2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기성교육과정이 15년, 20년 이렇게 있는데 22년 기성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거 어머니들께서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어떤 시선하고 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고 등급제 무서워집니다. 예비 고1 되게 무서워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득적으로 전달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 선택은 사실 지금은 학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 지원했거나 그래서 거의 결정되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대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약간 좀 그 피터팬 같은 기질이거든요. 이상적인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공부에 올인되어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자녀분이랑 학생들이 그런 태도를 또는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 해서 1년 동안 학원에서 제가 학생들이 그렇게 지도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민터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는 거죠. 많이 바뀌어서 지금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학교에서 하는 이제 수업이나 활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교과에 보통 교과라고 하는 것들 요게 결국은 그 수시나 정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건 단수가 떨어지면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이건 선택이 없어서 모든 학생들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하고 컴퓨터공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똑같이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선택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공통 과목은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국영수, 사회, 과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융합 선택은 이제 보통 고3 때 수업을 진행할 텐데, 이거는 거의 성적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직접적인 성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5등급 상대 평가를 하는, 물론 이제 영화 상대 평가 아닌 거 있지만 주로 5등급 상대 평가를 하는 과목들을 이해합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진로 선택은 상대 평가를 한다. 9등급이 아니고 5등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유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항상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시라고 하는 전형이, 그래서 어떤 학생을 대학교에서 뽑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얘가 진짜 여기 오고 싶은지를 봐야 돼요. 설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 고인 학생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어떤 활동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내 스토리를 만들어낼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학생도 종합전형을 하려고 하면 중요합니다.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예비고 1 같은 경우에, 학생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가 지금 학생부에 있는 내용, 기입되는 내용들이 점점 제한되고 있고, 자기소개서 못 쓰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수시에서 이제 종합전형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이 좀 더 편해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어떤 활동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또는 이제 그 활동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결정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과밀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어떤 요소가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고 1부터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거는 성적은 아니지만은 설득력을 위해서, 수시 설득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뒤에 이제 표에 보면 뒤에 표에 보면 공통 과목이라고 전체 과목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 없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상대평가로 성적이 반영되는 거죠. 과목 수가 많습니다. 1학년의 성적 비중이 성적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이런 것들이 있고, 필수 이수학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통 과목의 이제 필수 이수학점이 84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약 4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비중이 크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첫 단추 잘 깨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준비를 잘 시켜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성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목들 중에서 융합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 빼고 그 맨 위에 3개의 선택지를 썼는데,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 이렇게 그 3개 중에서 얘 빼고는 다 원점수하고 5등급 석차 등급하고, 일종의 이게 이제 100분위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97.5점이다 라고 하면 얘가 상위 2.5%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안 나와요. 표준 편차가 안 나와요. 표준 편차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인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어하고 영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이 국어 영어는 직접 비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비교가 해도. 이제 수학에서 이제 말하는 일종의 표준화를 하면 결국 이 모 집단, 전체 집단에서 얘가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표준 편차라는 걸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표준 점수라는 수능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능 2등급이라고 해도 표준 점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2등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은 맨 꼴찌하고 2등급은 1등은 거의 뭐 점수 같은 거예요. 대학교 갈 때. 그러니까 등급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시에서.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건 역으로 지금 수시에서는 표준 편차가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건 등급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1등급의 끝자리하고 2등급의 첫자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거를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좀 봐주시면 세 페이지 정도 넘어갔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 1등급부터 4, 7, 12, 17, 20% 비율로 이렇게 등급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누적비율로 보면 4, 11%, 23%, 3등급의 컷이 23%입니다. 상위 23%인데 지금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1등급이 10%를 뜨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자체가 24%가 있어요. 2등급까지 다 모으면 34%예요. 이걸 이쪽으로 대입을 해보면 3.5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을 지금 이제 1에서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신 3.5면 가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내신 3.5면 한양대 그러니까 물론 안 되고요. 수원대 또는 그 밑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서 꽤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5등급제라서 이제 넓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2등급 몇 개 받으면 그게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좀 하자면 구체적인 예시하고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고등학교 교과목 안내가 있는데 여기서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통 과목은 선택 없이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 성적이 다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여기 일반 선택은 주로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 유머 선택이 주로 3학년 때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는 상대적으로 성적 5등급 성적으로 나오는 과목 수가 좀 적은 거예요. 1, 2학년 때가 상대적으로 많고 1학년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예시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신 등급제에서 1등급이 필요한 이유,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1등급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23년도 경희대에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합격자 자료를 드리거든요. 합격자 자료를 보면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에서 내신 몇 등급의 학생들이 이렇게 합격했는지를 보면 교과를 많이 몰려있죠. 아무래도 교과는 거의 성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이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 경희대 많이 보내봤거든요. 100명 넘게 보낸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한 5, 6년 전만 해도 1.6 돼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에는 1.6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다행인 것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희대를 포함한 중상위권 학교들이 1, 2년 사이에 0.2등급 정도 약간 밀려났어요. 다른 학교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밀려났어요. 의대가 의대 정원이나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도 한 경희대 수준이라고 하면 경희대 국제 캠퍼스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캠퍼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 캠퍼스 더 높습니다. 국제 캠퍼스를 기준으로 한 1.6등급, 1.7등급 정도면 지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성적. 자, 주변에 1.6등급, 7등급 되는 학생들을 보면 모범생들이에요. 완전 모범생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붙거나 떨어지거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는 한 2.5등급 정도 되면 일단 명확 내용에는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교수들이 어쨌든 얘를 봐서 이제 면접을 주로는 면접을 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할 때는 이제 이 학생의 관심사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관심이 있었고 공부가 돼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접을 갔을 때는 많이 면접 수업 많이 해봤거든요. 영혼 없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관심 있다고 했는데 깊게 물어보면 답 못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걸러내지 면접에서 걸러내지. 그래서
진짜 관심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것도 수시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등급 비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2개정 교육과정에서 3등급 정도에서는 이제 수시는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1등급 위주로 이렇게 받아야지만 의미가 예신등급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성적으로 어디 가도 비슷한 예신들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경희대 일반학과에 기존의 15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1.6, 1.7 뭐 이 정도에서 이제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이제 22 개정으로 보면 이게 1.1 거의 1이 돼야지 지원하고 의미 있는 성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2등급 몇 개 떠서는 많이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해주시면 되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거랑 상관없죠. 그 내신 성적과 상관없죠. 근데 이것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뒤에서 잠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빨간 게 지금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받아야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등급 지원해서 합격하려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등급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특징적인 게 경희대 일반학과, 연세대 일반학과가 이제 내신 등급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구분하면 안 될 거예요. 거의. 여기 아까 똑같은 표인데 내신 등급 1, 2학년이 중요한 이유로 해서 이제 여기 소개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 지금까지는 15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예비고의 학생들 그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예열을 한 거예요. 공부를 예열을 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딪힌 건데 지금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되는 학생들은 이게 뭐냐면 지금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을 1학년 때부터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이 수능 시험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바로 수험생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 그 이후의 과목은 수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예비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1학년 학교 시험조차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하고 내신 시험의 수준 차이가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항상 내신은 수능을 따라갑니다. 수능을 모방하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들어 통합과 제가 이제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통합과가 내신으로 든다고 하면 통합과는 수능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험을 쳤어요. 그나마 이제 과학 원 과목들의 어떤 문제 형태를 조금 이제 모방해서 그런 거 좀 어려운 거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제 아예 수능의 어떤 기준이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부터는 더더욱이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드린 자료가 컬러네요. 다행입니다. 컬러 아니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 과목들이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 수능 시험 과목의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3학년 때는 딴 공부하는 거예요. 수능 공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 내신 등급과 포함해서 수능까지 염두에 두는 게 맞거든요. 이게 제가 안산에서 1년 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학원에 이제 공부를 꽤나 성실히 잘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 또는 목표 이런 걸 물어보고 대화를 해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거 또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보통 다 1, 2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이 너 어디 갈 거야? 학교 에리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학생들 정말 성실하고 물론 제가 보기에 참 아쉽지만 아주 탁 튀는 어떤 천재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독한 노력 이건 아니더라도 정말 성실해서 학교에서 성적 잘 받는 그런 학생들인데 등급도 잘 받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희대 1.6을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꿈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4명 중에 3명 정도 이런 호명하면 안 되니까 그건 안 하고요.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계속 설득하고 있었어요. 설득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학생들이 노력하고 성실한데 뭘 안 해요.
뭘 안 하냐면 내신 때는 축구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놓아버립니다. 끊기고 다시 내신 축구로 공부하고 놓아버립니다. 뭘 안 해요? 수능 공부. 수능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수준을 더 넘어가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더 힘들기 때문에. 당장 지금 성적하고 관계없어서 나는 수시로 갈 건데 왜 수능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안산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학생들이 우리 벽을 갖고 있다. 아니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거 만들어 버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목표가 최고가 이제 내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하거나 또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보통. 근데 그것보다 목표가 높다라고 하면 내신은 당연히 높거니 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힘, 노력은 되게 위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가버리면 압도적인 학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 제가 가르치고 싶어요. 학생들. 어머니들도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존에 지금까지의 학교별로 내신의 합격컷 정시 추정 그러니까 이거는 2022 개정에서 내신 성적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성적의 기준이 이 정도 된다라고 참고 자료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선택 예비고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비고일도 지금 변화하는데 껴 있잖아요. 껴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성적 따기가 대학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시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재수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예비고일 학생이 고3을 지나고 수능 치고 그 다음 해에 수능을 치려고 하면 다른 시험을 치게 되죠. 물론 이제 교직학은 있겠지만은 다른 과목의 시험을 치고 새로이 공부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까지 바뀐다고 해서 재수생이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불리한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재수하는 것보다는 내신 성적에 어떤 한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도 바로 따라잡아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탁 내신 성적에서 이제 한번 실패를 했어요. 판단 이 수시 안 되겠다. 수능 올인 이거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수능 올인에서 수능 잘 쳐봤자 자기 눈높이에 있는 학교를 못 갈 가능성이 못하죠.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비고일은 학점제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컨트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좀 불안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고일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죠. 작년 제 설명의 자료가 똑같습니다. 왜?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서 똑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은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정점 찍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안산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거는 주변을 돌려보십시오. 정시한다는 해서 별로 없습니다. 고3 수능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시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또 교과 전형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교과 전형의 그 커트라인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시에 대해서 정시에서도 교과 성적과 활동에 대한 평가가 확대될 예정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2026학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서울대 연고대는 확정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고려대가 하게 되면 따라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왜 그렇게? 자기가 고려대보다 더 좋은 학교로 알고 있는 성균관대. 계속 세뇌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외됐던 한양대가 따라가게 되고요. 이런 식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도밀 현상이 일어날 건데,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이 2028학년도 맞죠? 2027년에 수능 치지 않습니까? 2028학년도가 될 건데, 그때는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교, 에리카도 사실 좀 묶여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정시에 교과고시 전형이라든지 이수 평가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내신 성적을 포함시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 없던 일을 왜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있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고요. 설득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시의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죠.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죠. 최저 학력에 대한 걸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죠. 정시에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그냥 수능만 올인하고 다른 거 안 하는 학생들 많아요. 검정고시를 한다든지 학교를 그냥 끝내고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 꽤 많거든요.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에 대한 최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시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렇게 학생부의 요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거나 비중이 더 많이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생길 것이다.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좀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은 다 잘했어. 다 성적 좋아요. 다 성적 좋은데 내가 내신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 놔버렸어. 이러면 이건 이제 비교가 아니다. 같이 경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가 있죠. 보통 수시에서 나 안 되겠다. 정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눈높이가 낮은 데 있지만 높은 데 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그 정도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경쟁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을 받았다고 해도 뚫어내기는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 학교 생활이나 학교 시험에서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지한 계획적인 내신 관리 또 해줘야 되고 진짜 상위권 제가 말씀드린 상위권은 적어도 한 한양대, 석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를 많이 떨어졌고요. 그 정도 이상의 학교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2학년 때부터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 수험생이라고 생각. 지금 예비고의가 이제 25년 말에 수능 같이 쳐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재수생이 유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능 쳐봐서 그래요. 뭐가 부족했는지 알아서 그래요. 그 공기, 느낌, 분위기 다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다른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형 고3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시험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 아예 내신 할 때 당연히 내신을 해야 되는데 보통 내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퍼지잖아요. 학생이 퍼지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내신한테 피크를 올렸다는 그 노력까지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 좀 어느 정도는 수능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돼요. 내신 시험의 변화인데 여기 오지선다의 지향은 안 한다는 거죠. 지향은 아니잖아요. 지향. 논소설 평가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안산에서 감지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있을 줄 알았어요. 작년 설명할 때 소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지금 고정도 가르치는 애들 아예 객관식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논소설을 하라고 하면서 아예 시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경향이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히 이과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을 글로 말로 표현하는 걸 매우 어려워하거든요.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택 내신 이게 이제 학교 결정이 됐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그래요. 동사무부 학생들이 한 7명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꾸준히 계속 7명은 아닌데 이렇게 7명 정도 있었는데 등급 때 보니까 3등급 때는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하는 애가 3등급 되고요. 공부를 띄엄띄엄 하는 학생 중에는 3등급 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상고 공부하는 학교 인정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 그 진학 실적을 따져보니까 3등급 때까지는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주요 대학은 연고대 얘기하는 성균관대 얘기하는 거 연고대 합격하더라고요. 다 한다는 절대 아니죠. 합격하는 경우가 꽤 생기더라고요. 그렇고 수능 기대 평균을 보면 약 2.0은 충분히 받아요. 평균이 2.0 정도 받을 수 있는 2점, 수능에서 이과에서 2.0 받으면 중앙대 가거든요. 정시로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 정도는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고라고 하면 고장고, 성안고, 초지고, 경항고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 도움이 되는데 일반고 1등급 때라고 1.5, 1.7 뭐 이런 학생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기대 평균이라고 있죠. 왜냐하면 안 하니까 하면 되는 게 안 하는 게 기대 평균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건데 2.0 이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의 어떤 공통적 특징이 이건 혼자서 어쨌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머니들께서 혹시 그런 고민 하신 적 없어요? 이 학교 가면 애들 때문에 섞여서 공부 안 하지 않을까? 이 학교 가면 좀 안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수 있죠. 근데 동상고는 물론 안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전체 분위기가 쭉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같이 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학교를 평행하면 안 되는데 고장고, 경항고 이런 학교가 좀 공부 분위기가 돼 있는 학교, 제가 듣기에는 좀 더 공부 분위기가 좀 좋은 학교, 뭐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의지, 그러니까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고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병, 유리창, 유리병 또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잘 받고 있어도 수능까지의 더 어려운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능 성적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죠. 학교 선택 예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정리해볼게요. 제가 5대 우선이에요. 지금 적어놨거든요. 말씀드리면 동상고 분위기 좋습니다. 수능 준비 유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시 이제 내신 들어가요. 유리하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정시에서 동상고 유리하다, 애매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아예 내신하고 학생과 관계가 없었으면 유리합니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학생. 공부를 아예 그냥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간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시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렇고 수능에 지금것은 수능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보이는데 한번 키워보려고 수능을 커서 키워서 수능을 얘 지금 서울대 갔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야지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언젠가에는 입시에서 학생들 평가할 때 출신 고등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꽤 오래됐죠. 블라인드 평가를 하지만 블라인드 평가는 그 모든 학생, 고등학생들의 어떤 성적이나 활동에 대한 거, 개인적인 거 이런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목적은 명확하죠. 특목고나 어느 한쪽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더 쏠렸다는 거 아시죠?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일반고인데도 이런 거 했어? 얘 한번 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블라인드니까 이제 그냥 내용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추리니까 특목고가 부실인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꼭 유리한 건 아니다. 수시에서 종합적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공부한 아이를 만들까에 대한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갖고 있던 거의 대부분 요소기도 하고요. 첫 번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꿈은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주저앉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가짜 꿈이라도 꾸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제 20대 때 보통인데요. 톨러런스 비에스다. 이게
인내와 축제라는 뜻인데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톨러런스는 인내,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 키울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거든요. 아직 제 말 잘 듣고 하는 시기예요. 아직은. 그런데 얘들을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 나오더라고요. 꽤 어려운 거 나오는데 이제 박히니까 실증을 해요. 돌아서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오고 어려운 게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람 본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등학생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공부를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하면 거기서 버텨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서 버텨야 돼요. 이 소요라고 하는 게 멈춰서서 생각해보라는 뜻인데 거기서 못 버티면 이제 그건 못한 얘기가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학을 열심히 학원 다니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신, 수능도 아니고 내신에서 항상 평균 한 3등급 정도 받는 학생 있다고 해요. 얘 공부하는 애예요. 3등급 정도 받으면. 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애예요. 장담합니다. 안 해봤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문제를 푸는데 가끔 실수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못 풀어요. 그렇게 3등을 하는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3, 4등급 받는 학생들인데 4등급 받는 학생들 중에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해왔고 익숙한 학생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존감은 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없으면 자기 자존심이 없으면 공부하는 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항상성 이거 이제 생명과학 과학 용어인데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는 항상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생활할 때 습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좋은 습관 몇 개 없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좋은 습관이 몇 개가 있나? 뭘 하려고 하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본 적 있나? 거의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게 될 수 있어요. 무서운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약간 독려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영감을 받고 독려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도, 유도해주기 뭐 이런 것들 일단 사실 요 말씀 드릴까요? 1학기 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과학을 4등급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주변 학교에서 지금 2학기 때 전교 5등 쪽인 것 같아요. 한 250명인데 차이가 나죠.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1학기 때 그냥 공부했어요. 그럼 그래? 그랬는데 너 나하고 한 축구보자고 하고 정말 집요하게 붙었어요. 제가. 근데 그 학생이 잘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엉덩이 뒤로 안 뺐어요. 붙었어요. 같이. 그래서 보니까 뭐 두 번 다 자기 반에서 다들 1등이 있더라고요. 전교 1등은 아니었어요. 전교 1등인 줄 알았어요. 광고가 전교 1등이 아니었는데 거기가 붙었습니다. 전교 1등이 아니었는데 안전한 1등으로 맞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학생이 그 1학기 때 공부를 할 때 쉬는 시간에 이럴 때 태도나 자세가 어땠냐면 이랬어요. 기울어져 있었어요. 근데 요 최근에 시험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얘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태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듀싱 유도해주기라고 하는 거는 가족이나 주변 환경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도 공부를 하신 분이고 저희 누나가 3명이고 제가 막내거든요. 누나가 3명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건 딱 합니다. 이상해질까 봐 집에서 이상한 사람 될까 봐 공부를 해가지고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거로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좀 이제 시간이 40분 정도 흘렀는데 수학, 영어, 과학학습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좀 나름 요리 좀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수학은 논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아까 비슷한 예시를 제가 들었지만 문제만 열심히 푼다, 문제 많이 푼다, 수학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첫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이론 배우고 버벅대고 자기 걸 만들어내고 하는 공부. 그러니까 빨리 뭐 한번 끝낸다 이런 수업 있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다음 공부 잘 안 될 수 있어요. 기본기 되게 중요하고 그 수학에서 지금은 거의 다루지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힘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건 혼자 힘으로 옳은 사실로부터 뭐든 다 유도해낼 수 있다고 하고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게 수학적 사고력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럼 수학적 약속에 대한 이해, 스스로 남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첫 공부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예 자기 공부하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이거 논리학의 시작 지점이에요. 수학, 물리학 잘하는 학생들은 이거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에 중간에 학원에 계신 분들 뭐 작년 겨울부터 지금 수학 선생님들 우리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들하고 다 동의가 돼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지금 겨울방학 준비하는데 많이 좀 공부시키고 다양하게 공부시키려고 하면 사실 수업료가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정하지 열심히 많이 일을 하지만은 사실 겨울방학에 선생님들의 시간과 페이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저희 학원이 이제 다 동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뒀다. 윈터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희 학원 수학이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습 클리닉, 수업 수강 최대 할인, 그러니까 거의 많은 수학 수업을 들어도 한 50% 정도 할인돼요. 학기 중에 수업에 대해서는 50% 정도 할인된 수업료로 이렇게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원 강사들이 비싸요. 부모님들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낸 거거든요. 비싸요. 그리고 버텨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비교 우위는 있어야 되고 그런 수업도 있어야 되죠.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의 수학 수업에 학생들 구성을 보면 뭐 어떤 다른 학원의 최상위가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좀 따라가야 되는 학생 몇 명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성적이 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영어하고 국어는 이제 어학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쌓아나가야 돼요. 꾸준히 아까 말했던 항상성 꾸준히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 영어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보통 그 과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과목이 싫어서 못합니다. 잘 생각해요. 하다가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잘 안 돼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 내용은 기존 내용 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안산 내용 이런 건데 그 단위수라고 하는 게 이제 가중치를 뜻하는 건데 과학이 되게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죠? 인지하시겠는데 2학년 됐을 때 과학의 그 학점 또는 단위수라고 하는 게 수학이 2배가 된다. 수학이 2배라는 건 이제 국어 영어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과학을 안 하는 학생 빼고요. 과학을 하는 학생은 적어도 2개 하고 2개 하면 매우 적게 하는 거 보통 3개, 평균은 3개거든요. 3개 단위수가 9학점이에요. 수학은 4, 5거든요. 저기 보면 국어, 수학, 영어 4 이렇게 돼 있죠. 5, 5 이렇게 이제 과학은 원 과목의 단위수가 3이기 때문에 그걸 3개 하면 9가 됩니다. 그걸 넘어갈 수가 없고 과학의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방학 전략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중학교 과정까지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배워서 그 문자, 글자를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대입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줄을 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지금 예비 고이 학생들 어머니도 꽤 계실 텐데 어려운 게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어려운 건 뭐냐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죠.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내용 뭔지는 아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예술적으로 나눠놨어요. 이 1학기에 1차 고생, 2차 고생, 2학기에 1차 고생, 2차 고생 딱 고비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원과목이 되면 그 2학년에 이제 원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수능을 염두에 둔 최고난도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리에서는 고전 역학이 나와요. 그다음에 화학에서는 화학 양론, 양적 관계라고 하는 나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신경 전도하고 신경 전도가 훨씬 오래 유전이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사실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이걸 내용을 안다고 해서 문제는 절대 못 푼다. 적어도 이제 두세 달 동안 훈련을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내고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겨울 방학에 그거 하자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변별력 결국 그 영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에 어려운 걸 추려서 수업을 준비해뒀습니다. 앞에 그 데스크 앞에 가보시면 올해 윈터 교재가 나왔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완성도를 못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거 다 잘 푸는데 꼭 쉬운 거 두세 개 틀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멘탈 문제일 수 있고 나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럴 수 있고 그거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실수 많이 하는 거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순수한데 똑바로 읽거나 제대로 읽거나 이렇게 얘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독하게 시키니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다시 태어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 됩니다. 이제 제가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도 높이기에 어쨌든 시험 전 2, 3주는 정말 몰입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때 탁 이제 집중력이 꺾인다고 하면 시험 잘 치기니까 보통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신 대비를 보통 평균 4.5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주 한 학생도 있고 4주 한 학생도 있고 그 정도인데 길다면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험 전 2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는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식음을 접하고 내신 안 돼요. 밥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과학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5와 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는 똑같습니다. 요 단원이 두 개 더 들어갔어요. 그 외에는 이름도 똑같아요. 이 두 단원에는 의미 있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첫 번째 과학의 기초에 단위, 길이, 무게 이런 거 이런 거 빼고는 시험에서 이제 변별력 요소로 작용하기 좀 힘들거든요. 결국은 원래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보게 원래 내용 그걸 잘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학 내신 준비는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학원이 아무래도 주변의 다른 학원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둔 건데 결국은 선생님들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강사진을 소개를 하자면 이거 저고요. 제가 저희 최근 광고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주변 학원에서 하나 영감을 받았어요. 주변 학원 어떤 학원보다 어떤 선생은 수능에서 1등 몇 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봤어요. 저는 수능 전과목 1번 기반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통합과학 수업이 저희는 이제 강의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과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과외고 하루는 시간 약속을 잡아서 1대1 PT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과외를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샘플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과외하는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결국 그 과외라고 하는 건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학생이 뭘 어려워하고 뭘 더 해야 되나 그걸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도와주는 거.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이제 할 때는 선택적으로 수업을 좀 추가적으로 내는 쪽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2학년 원 과목들을 이게 제가 다 깔아보니까 우리 주변 학생들이 과학 한 과목 하는 게 아니고 두세 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수업료가 수학보다 더 높아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2학년 과학 과목 수업료 부담을 반 정도 낮췄어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낮추면서 모든 학생을 다 1대1로 하면 저는 시간이 아예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통합과학은 네 과목을 한 선생님이 그냥 한 수업에서 한 시험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1학년 과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2학년은 선택 이제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1대1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다음에 뭐 우리 대표 강사들입니다. 이렇게 제 동료입니다. 이렇게 동갑이고요. 저는 한 살 어리고 그렇습니다. 강남 대성학원 그 청솔 하이파하고 이제 강남 메가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3대 학원이죠. 3대 학원의 본원에서 1, 2등 했던 강사들이고 1등 했던이라고 하는 건 쫓겨난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1, 2등 하려고 하면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고 어디 과외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걸 한 10몇 년 하다가 몇 번 쓰러지고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두 사람 특히 이 제친한 선배님 한두 분 특히 이 두 분은 이제 수능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로 서로 이제 장난치냐면 몇 개 맞췄어. 이런 걸 장난치거든요. 실제로 영어는 이제 영대 교재에서 변형돼서 나오는 게 꽤 많기 때문에 몇 개 맞췄다 봐라 뭐 이렇게 보여줘요 저한테. 그 정도가 되는 선생님입니다.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전략이 있고 분석이 깊은 선생님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로는 3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2학년 수업 일부 해라 이렇게 한 데서 이제 올해부터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장근호 쌤은 제 직속 선배이기도 한데 학교 선배인데요. 장근호 쌤이 잘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뭐냐면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학생한테 더 공부할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장근호 선생님한테는 최상위 학생 1대1로 이렇게 로테이션 관리하는 반이 요즘 대치동에서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거의 1등급 다른 강사인데 부모님이나 학생이 생겨서 나는 여기 부족해 또는 이걸 더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떤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여기 와서 그거 타겟으로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꼭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어떤 목적이 있는 학생은 그렇게 이제 편입시켜놓고 이제 공부를 시킬 수 있겠죠. 이 분들 제가 되게 존중하는 젊은 분들인데요. 아마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선생님들 꽤 있을 겁니다. 이혜지 쌤, 홍승열 쌤, 한생 쌤, 우리 학원에서 인정을 받았고 부모님 교정 인정을 받은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상주하는 선생님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수업 하나하나를 계약해서 저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다른 데서 목동에서 어디서 이렇게 수업을 다 단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참 대단한 게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험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매일 와요. 매일 와요. 그리고 새벽에 그 질문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끼가 있어요. 이 4명 중에 이 사람이 체력이 제일 좋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속 깔아주세요. 그래, 저는 그렇게 하면 쓰러지거든요. 근데 목도 안 쉬어요.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라 물론 이제 그 학원 경력으로는 이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특히 영어나 어학 학원 중에는 선생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학원 시스템 보고 가는 데가 꽤 있죠.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 자체가 우리 학원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계속 가져오고 있거든요. 나가면 시킬 수 있게 가져오고 있긴 한데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어쌤이 있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국어쌤인데요. 제가 잘 아는 목동이 진짜 목동에서 사람 학생 다 끌어오는 국어 선생님이 있어요. 그 팀에 요번 들어가서 이제 대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방동진이라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컨텐츠를 이상 다 갖고 있어요. 그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꽤 매력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윈터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 같은 경우에 주로 월수금에 이렇게 배치가 돼요. 수업이 오전 10시부터 작년에 이제 오후 6시까지였는데 약간의 변화로 이제 6시간, 7시까지 하는 수업도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주라는 만큼 또는 그 이상을 공부시킬 수 있게 만들어뒀고, 저희 뭐 10-1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녁 10시까지 버티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업만 버티고 고맙다고 할 정도인데 그 수업만 해도 8시간, 9시간 이렇게 되니까, 물론 중간에 그 클리닉이나 이제 밥 먹는 시간 조금씩 주고 하는 거 빼고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월수금에 자기 목적에 따라서 여러 과목을 길죠. 8주면 3번 수업, 3번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72시간, 한 과목 빼고 72시간, 수원 72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 개의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둘 거예요. 화목 토일에는 좀 다른데요. 화요일 목요일은 영어와 국어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과학과 고3 수업입니다. 고3은 이제 주중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3이 이제 뭐 주말에 오는 방식이 그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뒤에 표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뒤에 그 시간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3층에 자기주도 학습 및 학습관리, 저희들이 이제 작년 1월 20일 정도에 1월 초에 시간으로 약속을 줬고 한 20일 늦었는데 20일 정도에 이제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책상하고 똑같은 곳에서 대치동에 있는 내가 캠퍼스라고 하는 관리형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있는 모든 자재 똑같은 걸로 이렇게 계약해서 만들었고요. 자리는 기업별에서 학생용으로 태국 의자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 1년 정도 꾸준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거기서 이제 잘 공부를 하고 있다. 올해 겨울도 여기 잘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수학 윈터 특강 시간표하고 국영과 윈터 특강 시간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옆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업 스케줄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수업 스케줄 이렇게 고민해서 만드는 어떤 근거가 있겠죠. 어떤 각 학년의 학생 중에서 어느 정도 공부에 돼 있는 학생 또는 이제 기초부터 해야 되는 학생들이 할 수 있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배열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서로 겹치는 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수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수업 스케줄에 대한 거는 저나 수학 선생님하고 상담에 따라서 지금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지에 따라서 확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신청만 하시면 이제 다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 계획을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 보시면 과학 같은 경우에 토요일에 고2 과학이고,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통합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통합반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올해 고장고는 고장고반이 생길 거였어요. 영어도 이제 학교별 반이 생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료 선생님 3학년 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해서 학교별 반 만들 겁니다. 올해. 그런 식으로 갈 건데 1, 2월 달에는 통합이고요. 3월부터는 내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 나눌 거예요. 나눠서 이제 다른 시간에 따로 수업하고, 그러나 PT는 따로 좀 계획을 이렇게
주중에 다 배치가 됐거든요. 주말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통합과학이 진행이 될 거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보면 중상 영어가 여기만 나와요. 여기도 있어요. 화목이 영어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 거 되고, 그거는 이제 고3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번 수업인데요. 고1, 2, 9번은 일주일에 지금 여기는 잠정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로 되어 있는데 주중 한 번, 일요일 한 번 할지 토요일, 일요일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국어 같은 경우. 그거 고1, 2, 9번은 신청 하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대응하려고 지금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기본 수강료인데요. 일단은 기본 수강료는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똑같고요. 조금 올라간 게 있고 많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 설명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과학 2학년 과목 수강료는 첫 과목이 작년에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5만 원씩 하면서 이제 5% 할인 이렇게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첫 과목 20만 원이고 이거는 올해 끝날 때까지 6개월 만에 아니고 두 번째 과목 15만 원, 세 번째 과목 10만 원. 세 과목을 듣는 경우 매우 많았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합쳐서 45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수강료를 많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명이 가르쳤을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각 과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 혼자서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PT를 2학년은 PT가 기본은 아니지만 PT를 한 번이나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필요한 걸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강료를 많이 낮췄고, 그다음에 민터 기간만 원래 이제 그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기준 수강료가 40만 원인데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이 많이 떨어지죠. 40에서 이제 두 번째 과목 23만 원이고요. 세 번째 과목을 한다고 하면 그 세 번째 과목 하면서 7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원래 이제 40만 원을 하면 세 개 합하면 120만 원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수강료로 1, 2번 전체 2월 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기숙학원 가면 기본이 300만 원대고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기숙학원 직계 일을 해봤는데 너무 오르네요. 기본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기숙학원 많이 수업해봤거든요. 장담할 수 있는 게 거기 쌤보다 수업을 났습니다. 기숙학원 쌤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쌤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 되게 받아오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자기 이름 걸고 아니면 안 되니까 자기 이름 걸고 목숨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수업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